안녕하세요. 역사를 누리다입니다. 이번 편은 폭스바겐과 독일 서부의 역사가 담긴 니더작센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니더작센주는 독일 서북부에 위치한 인구 810만 명이 살고 있는 주이며 주도는 하노버입니다. 니더작센주는 저지대의 작센족이 살던 곳이란 뜻으로 잉글랜드의 주요 민족인 앵글로색슨족이 브리튼 섬으로 이동하기 전에 살았던 땅입니다. 니더작센 일대는 홀슈타인과 더불어 작센족이 살던 지역으로 476년 서로마 제국 붕괴 후 여러 게르만 왕국들이 건설될 때 작센 왕국이 건설되었던 곳입니다. 이후 810년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대제가 정복하면서 작센 공국으로 격화되었습니다. 작센 공국은 이후 빌룬 가문에 넘어가며 동프랑크 왕국을 거쳐 신성로마 제국의 제후국이 되었습니다. 중세부터 작센 공국은 동부의 슬라브족을 토벌하며 영토를 넓혀갔고 작센의 중심지도 점차 엘베강으로 동진했습니다. 10세기 벨프 가문 작센 공자 하인리 사자공 때는 더 활발히 동방 식민운동을 벌였고 제국에서 황제보다도 강력한 세력을 구축한 하인리 사자공은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인 프리드리 1세의 심기를 건드려 제국 추방령을 당했고 그의 영지를 몰수하여 측근들에게 배분함으로써 1180년 부족 공국으로서의 작센 공국은 해체되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하여 벨프 가문은 아무런 자기도 없이 브라운 슈바이크 일대의 사유지만을 간신히 보존했으나 1235년 제국의회에서 프리드리 1세의 가혹한 조치를 완화해주면서 돌려받은 일부 영지를 벨프 가문의 사유지와 합쳐 브라운 슈바이크 리네부르크 공국으로 재편하는 방식으로 복귀했습니다. 이후 16세기에는 니더작센이라는 명칭이 신성로마 제국의 제국관구의 지명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92년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인 레오폴트 1세에 의해 브라운 슈바이크 리네부르크 공작인 에른스트 아우구스트가 하노버 선제후국 초대 선제후로 임명됐습니다. 이때 에른스트 아우구스트의 부인 팔치 가문의 조피는 잉글랜드 왕국 스튜어트 왕조의 초대 왕인 제임스 1세의 외손녀였는데 6대 왕 앤 여왕을 끝으로 스튜어트 왕조가 끊겼습니다. 결국 1714년 영국 왕위 계승권이 조피를 통해 하노버 2대 선제후인 게오르크 1세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게오르크 1세는 영국 하노버 왕조의 초대 공왕 조지 1세가 되면서 영국과 동군연합이 형성되었고 영국은 조지 1세부터 빅토리아 왕까지 하노버 왕조라고 불렸습니다. 이후 1803년에서 15년 사이 나폴레옹 전쟁 시기에 프랑스군에게 점령당했고 프랑스 제1제국 초대 왕제인 나폴레옹 1세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을 강요당했지만 영국 하노버 왕조의 3대 국왕인 조지 3세가 끝까지 영국군을 파견해 나폴레옹과 맞서 싸웠습니다. 전후 1814년에서 15년 사이 이러한 기여를 인정받아 비내의를 통해 하노버 선제후국은 하노버 왕국으로 지위가 상승했습니다. 이후 영국 하노버 왕조의 5대 왕인 윌리엄 4세가 영국과 하노버 왕국의 왕위를 이어받았으나 윌리엄 4세에게는 적통인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카인 하노버 왕조의 6대 왕 빅토리아 여왕에게 승계해야 했는데 여성에게 왕위가 상속되는 영국법과 달리 하노버 왕국은 남성에게만 왕위가 상속될 수 있는 살리카법을 따랐으므로 빅토리아 여왕은 하노버 왕위를 계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왕위는 빅토리아 여왕에게, 윌리엄 4세의 동생 에른스트 아우구스트 1세가 하노버 왕국의 4대 왕을 물려받게 되며 동군연합은 해체되었습니다. 이후 뒤를 이은 하노버 왕국의 5대 왕 게오르크 5세는 1866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오스트리아의 편을 들었으나 오스트리아의 패전으로 프로이센 왕국에 합병되었습니다. 하노버 왕가는 하노버 왕국을 잃고 에른스트 아우구스트 1세가 영국 왕실의 일원으로서 받았던 컴벌랜드 공작으로 살아갑니다. 이후 1912년 에른스트 아우구스트 2세의 장남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자 독일 제국의 3대 왕제인 비렐름 2세가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에 감사의 표시로 에른스트 아우구스트 2세는 베를린 성으로 3남인 에른스트 아우구스트 3세를 보내 감사 인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비렐름 2세의 딸 빅토리아 루이제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1913년에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열린 유럽 왕족들이 대규모로 모인 마지막 자리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에른스트 아우구스트 3세는 브라운슈바이크 공작이 되었고 독일 제국에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영국의 자기박탈법으로 에른스트 아우구스트 2세의 컴벌랜드 공작에는 폐지되었고 이듬해 독일 제국이 망하면서 에른스트 아우구스트 3세도 브라운슈바이크 공작위에서 폐위됐습니다. 이때 바이마르 공화국이 들어서면서 하노버 지역은 프로이센 자유주의 하위 지역인 하노버주가 되었습니다. 이후 1933년 나치당을 중심으로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히틀러는 독일 노동자들이 독일에서 만든 저렴한 자가용 승용차를 소유하여 유럽을 자유롭게 오가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이를 위해 집권하자마자 1933년부터 공공토목사업으로 고속도로인 아우토반 건설에 착수했고 이어 1934년에는 페르디난트 포르세 박사에게 노동자도 돈을 모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1000라이히스마르크에 대응되는 국민차를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폭스바겐이 태동한 계기이며 이후 1937년 니더닥센주에서 폭스바겐이 공식적으로 창립됩니다. 이때 히틀러는 차의 이름을 카드에프 바겐으로 명하고 1939년부터 차량을 양산해 카더에프 노동자에게 공급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동시에 카더에프는 독일 노동자들에게 대대적인 판촉 행사를 전개하여 이를 구입할 수 있는 적립통장을 만들도록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공장이 가동되고 출고가 시작된 1939년에 곧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노동자들이 적립한 돈이 독일의 전비로 흡수되었습니다. 개전 이후 폭스바겐은 나치 독일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에게 노역을 시켜 군용차를 생산해 납품하며 전범 기업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니더작센에서 네덜란드에서 잡힌 유태인들이 주로 수감되던 강제 수용소 베르겐벨젠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이때 안내 일기로 유명한 안네 프랑크가 독일군에 잡히기 전 1942년부터 44년간 쓴 일기를 남긴 후 베르겐벨젠 수용소에 수감되어 숨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한 후 연합군 산하의 관리에 들어가며 폭스바겐은 위기를 맞게 됐고 포르쉐 박사는 전범으로 체포되어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당시 포르쉐 박사는 포드의 회사를 매각하려 했으나 포드의 겁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공장 관할은 미국에서 영국으로 넘어갔고 공장 설비의 처분권도 영국이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 자동차 업체들은 폭스바겐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영국 육군 이바너스트 대령은 전후 폐허위에서 생계가 막막해진 독일인들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독일 노동자들을 모아 독일 주둔 영국군에게 납품할 차량 생산을 재개하도록 합니다. 1946년에는 영국 정부가 하노버 왕국 지역을 프로이센 자유주에서 분리해 하노버를 주도로 하는 하노버주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하노버주 초대 주총리인 하인리 비렐른코프가 브라운슈바이크 공국, 올덴부르크 공국 지역과 주변 다른 지역들도 합병해 니더삭센주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고 결국 영국 군정은 브라운슈바이크와 올덴부르크 지역을 하노버주와 합병한 뒤 니더삭센주를 출범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니더삭센주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4대 타이어 기업 콘티넨탈, 주류 제조기업 마스트 예거마이스터, 자동차 제조기업 폭스바겐, 음향기기 제조기업 제나이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신 인물로는 영화 내셔널 트레저, 트로이에 출연한 배우 다이앤 크루거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폭스바겐과 독일 서부의 역사가 담긴 니더삭센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애청자분들의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